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잠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는 트럼프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발목을 잡고 있고 트럼프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역시 트럼프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네. 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장 자체는 뭐 많이 빠져서 또 거의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호재가 거의 먹혀들지 않는 시장이고 아주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악재도 시장에 밀리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좋아도 또 성장성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또 많이 또 심란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나쁜 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 끝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끝에서 시장의 반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힘든 시장입니다만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키워드를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삼성전자로 했는데요. 역시 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 장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첫 번째 원인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무려 30일째 매도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죠. 무려 이제 30일째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56% 지분에서 지금 52%까지 외국인들의 지분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많이 빠져서 하락세가 멈추는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별로 안 좋아지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가 갑자기 지지율체가 치고 올라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뭐 글로벌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국채를 찍어내겠다. 고율 관세라든가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촉발시키는 이런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가 사라지고 호재가 등장해야 되는데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는 이런 악순환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북한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들, 뭐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부재한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급도 좋아하셔야 되는데 수급도 지금 현재 상승장을 이끌 만한 그러한 수급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장세입니다. 일단 지수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못 올랐고 워낙에 소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북한 문제라든가 또 공매도 문제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그러나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방어적인 그리고 경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산 넘어 산과 같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매니저님 말씀 안에서 이 기업 가치와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희망을 가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수급이 발목 잡는 시장인데 그쵸? 언제쯤 전환이 되어야 할 텐데요,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정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을 이끄는 결정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언급드렸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엿장수에 계속해서 제가 비료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들어올지는 뭐 그건 지들 마음들입니다. 그쵸. 다만 이제 이 엿장수들도 언제 마음이 변하냐면
증시 주변 여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강력하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엿장수들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은 그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증시의 방향키를 쥐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권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 증시에서 정말 좋고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저가에서 분할해서 매집을 하면서 중기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 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좀 많고요. 이런 가운데 수급 개선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좀 보고 확인을 하고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가장 큰 분수 요인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글로벌 증권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기존의 바이든 정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요동을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서의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엔비디아로 본격적인 HBM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변수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먼저 이제 진정되는 게 가장 포인트겠죠. 오늘까지 30일째 매도가 진행됐습니다만 이 매도세가 언제 진정될 것인가 언급드렸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삼성전자단 매도세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삼성전자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전체적인 시장도 좀 안정된다는 점을 일단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미국의 대선 전으로 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는 약간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림 삼성전자의 이제 차트 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신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6만 전자를 깨고 나서 신저치가 경신되는 그런 와중에 현재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매도가 진행되고 매도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완만해지게 되면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완만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되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정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거 보고 보시기 바라고 녹색선이 기관입니다만 기관들도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왔고 잠깐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는 기관 투자가들마저도 삼성전자단 매도가 진행되려는 그러한 조짐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수급 자체가 급격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반등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섣불리 접근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삼성전자단 불확실성이 개선이 되고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접근 전략을 단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6개월 동안의 이제 수급 동향들을 보고 계신데요. 자, 녹색 선이 기관 투자가들이고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인데 현재 앞서 보셨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동향 보시듯이 똑같이 지금 이제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죠.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형태죠. 결국에 지금 일부 개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 증권시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현재 외국인 투자의 수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시장 제가 수급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펀더멘탈과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야 좋은 종목들과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전략을 단행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 진정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일정에 따른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잠시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IMF에서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와 동일하게 2.5%로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좀 상향을 했는데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이 실질 임금 상승에 따라서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2.8%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역시 0.7%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7월에 제시했던 3.3에서 0.1%포인트 하향된 3.2%로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수익률 점검으로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게요. 네, 수익률 탑5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HD 현대미포를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수익률 1위에서 다시 한번 또 강자의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될지 궁금한데요. 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하락 장세 속에서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주들과 조선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겠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아침 초당부터 갭상승했다가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개별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 자체가 답답해서 좋은 종목들도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과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좋은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좀 힘들지만 이 조정 장세를 우리 또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는 그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왕따가 되고 소외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단순하게 경제 상황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만한 장세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는 뭔가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이유, 바로 외국인들의 엿장수라겠죠.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그들만의 어떤 포지션이 좀 좋아지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매도의 영향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좀 편해집니다. 그때는 아마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나중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증시 반등도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수급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종목 리뷰를 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자 어제 소개를 했던 중국 ETF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오늘 같은 지수 하락 장세 속에서도 탄탄합니다. 이들 종목군들 가격은 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흐름하고는 무관합니다. 국내 증시가 워낙에 부진한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규모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좀 보자라는 얘기 들었었고요. 나중에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전반 시장의 주변 여건 펀더멘탈이 좀 더 개선되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국 쪽을 먼저 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렸었죠. 자, 주가는 강보합선 1% 정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요 4,500원 정도가 완전 대바닥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 대바닥이에요. 이 가격대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측면이겠고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 중간 바닥인데 이 바닥이 진정한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눌림과 출렁거림이 진행되고 나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대규모 이제 부양 대책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비를 해서 길목을 지키는 그러한 전략은 아직도 유지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부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언급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도 전기차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시점이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당선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미국의 대선 결과는 아직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이런 상태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는 거의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팔고 도망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관망하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내일장 발견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이번에도 중국 쪽으로 시선을 이어가십니다. 워낙에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장이 힘들지만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이제 중국 쪽으로 또 갔고요. 네. 어제 소개했던 것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이제 2배 추정하는 그런 레버리지 말씀드렸고요. 얘는 그냥 1배입니다. 1배고요. 역시 이제 중국 항생테크 인덱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대형 빅테크 30개의 기업을 뭉쳐서 지수화한 것인데 그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지수 흐름에 따라서 1배로 올라가고 따라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이겠고 거래량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ETF 종목이지만 유동성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달 말에 이제 중국 상무위에서 이제 6조 위안 정도의 이제 규모의 특별채가 발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되면서 중국 ETF 관련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현재 기간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은 봐야 됩니다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한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6,96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만 중국에 대한 시선은 이어가면서 오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과 저희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오늘도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잠깐 나서 무료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셔가지고 오늘 무료 방송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이 되는데 그 날짜 3시 50분에 무료 방송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또 매니저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